안녕하세요. 새마을 금고 상반기 연체율이 6%를 돌파했답니다. 연체율이 6%가 돌파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자기 자본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. 껍데기만 남아서 매우 위험해진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왜 저렇게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진 걸까요? 사실상 갚을 수 없는 빚을 빌려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. 전국의 새마을 금고 평균 연체율이 작년 말에 3.6%였는데 1분기에 5%가 되고 지금은 6%를 넘어섰습니다. 이러다가 나중에 8% 되고 10%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2023년 1분기 말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2.4%라고 합니다. 이 또한 여기도 지난 5년간 1%였던 게 2.4%로 2배 이상 늘어난 거죠.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올해의 정확한 연체율 수치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답니다. 행정안전부는 준비 중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놀랄만한 엄청난 수치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.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 어떻게 됩니까? 괜찮을까요? 괜찮지 않은 거죠. 저렇게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연체율이 늘어난다라는 건 좀 다르게 얘기하면 새마을금고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것.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에 내관이 돼서 터지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. 죄송합니다. 결국에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네 삶을 매우 우려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게 이제 저 내용의 저 사실의 해석인데요.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충격적이죠. 그동안에 새마을금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예금자 보호되니까 걱정 없다라고 얘기했었죠. 새마을금고 위험하다고 얘기했지만 대략 몇 달 전까지도 새마을금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떠들어대던 읽어주는 이도 있었죠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새마을금고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엄청나게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 따위는 그닥 이렇게 안 보였던 거죠. 지금 SBS 새마을금고 검색하면은 30개 지점 폐쇄될 수도 있다라고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. 참 우려스러운 거죠. 이러한 상황인데 정부는 도대체 뭘 한 걸까요? 그냥 아무 짓 안 한 거예요. 그냥 내버려 뒀던 거예요. 서민들이 그냥 빌리든지 말든지 이러쿵 저러쿵 그냥 지금 마음대로 그냥 해먹고 해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그냥 나 몰라라고 그냥 지내왔던 겁니다. 물론 그러한 것들이 딱 지금 정부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죠.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. 참 충격적이고 씁쓸한 얘기죠. 오죽하면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회의를 열었겠냐고요. 새마을금고 안에서요.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에 30개 금고가 지점 폐쇄나 인수합병 등으로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랍니다. 그리고 연체 규모 축소하라는 긴급 지시가 행안부로부터 내려왔답니다. 충격이죠. 앞으로 많은 우려가 터져 나오는 거죠.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? 더군다나 대구 지역의 이금융권 등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 대출도 심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? 9월인가요? 그 자영업자 대출 만기가요? 이러고 나면 나중에 어떤 일이 터져 나올까요? 우리가 자꾸 잊고 지내는데 미국이 지난 1년 동안 무려 10차례 동안 해서 금리를 5% 올렸어요. 5%. 그리고 7월달하고 9월달에 또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5.25인데 5.75까지 간다 그래요. 한국은요. 현재 3.5인데 3.75까지 간다?
뭐 4.0까지 간다는 얘기가 파다하죠. 지금도 부실이 이렇게 심해지고 연체율이 늘어나는데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면요. 시중금리 폭증하는 거죠. 빚진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? 제대로 못 삽니다. 엄청난 충격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.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. 여전히 빚내도 괜찮다. 다들 빚내고 산다.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어딨냐. 빚내서 다 주식하는 거다. 비트하는 거다. 이렇게 떠들어댔던 이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. 왜겠습니까? 개인적인 복수를 당할까봐, 화를 입을까봐 도망가는 거죠. 대한민국의 이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빚내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떠들어댄 놈들이 너무 많죠. 충격입니다. 어쩌려고 저렇게 사는 걸까요? 겁납니다. 겁나고 두렵습니다.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한 사람들이 많은데요. 지금 저신용자들의 대출금리가 14%라고 얘기한답니다. 충격이죠. 대출금리 14%. 왜 14% 대출금리를 받겠습니까? 금융권에서. 저신용자들이 빚을 못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가상금리를 먹인 거예요. 아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.5%밖에 안 되는데 저신용자들의 대출금리가 왜 그렇게 높나?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근데 금융권들은 못 받을 거 아니까 연체를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금리로 받아내는 거죠.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라는 겁니다. 저축은행, 단위농협, 수협 이제 사방에서 다 터져 나올 텐데 그걸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감당을 할 수 있나? 못할 것 같은 거죠. 아비규환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경제 시욕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. 미국도 리만 대비해서 지금 부채 규모가 10배 늘어났다고 하는데 한국은요. 한국 가계부채가 벌써 GDP 110%, 120% 넘어선 지 옛날입니다. 전세금까지 대출로 포함하면 150%, 160%더 넘어가죠. 정부 부채도 안 좋고 기업 부채도 안 좋고 입 아프게 얘기하면 아이 뻔히 다 하는 얘기 왜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잘 못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큰일 났는데요. 이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지 걱정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습니다. 한쪽에서는 연체가 심하다 그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잠실 집값이 강남 집값이 신고가를 찍었다고 서울보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더 높은데 완판됐다고 그러고 있습니다.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언론이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함부로 그런 가짜 뉴스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